2장에서는 여성성, 남성성이 어떻게 여성과 남성에게 작동해서 여성과 남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성, 남성성이 무엇이기에 여성이 견디기 힘든 구조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를 알아보기 전에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 하나로 표기가 되지만 서양에서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로 성을 나누어서 표기를 합니다. 단어의 변천사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인데요. 생산수단을 가족이 소유하던 시절에는 서양에서도 성을 표기하는 단어는 단지 섹스 하나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성기의 차이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나눠졌고,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은 성기가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이 발달하게 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면서 성별 이분법이 생겨나게 됐고, 생물학 그리고 생리학 같은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서 여성은 XX, 남성은 XY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섹스에 의한 생물학적 분리는 인터섹스라는 간성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간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몸에 난소와 정소 같은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나는 성을 말하게 됩니다. 매 시대 1.7%가 반드시 간성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성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이제까지 발견한 성만 해도 총 4,000가지가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을 XY로 칭하고 남성이라고 불렀으며 그 다음 종을 XX라고 명하게 됐고 그 다음 여성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제외한 세 번째 성부터는 제3의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을 붙이지 않고 의학 용어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간성의 존재나 인간이 찾아낸 4,000가지의 성의 종류만 보더라도 여성과 남성, 양성만 존재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젠더는 흔히 얘기할 때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젠더는 사회의 틀을 남성 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정치 제도이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세습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젠더는 너무나 공기처럼 세습이 되기 때문에 문화나 전통 그리고 풍습이란 이름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획물이지만 수천 년에 걸쳐서 세습되어 왔기 때문에 젠더는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가려지게 됩니다. 성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책임론이 일어나는 것 또한 젠더가 개인에게 성역할로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치부되는 것 때문인데요. 젠더가 여성만의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남성성은 여성성을 비하함으로써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너 계집애냐? 이것도 못해? 너 게이지? 남자가 기집애처럼 울면 되겠어? 이런 것들 자체가 여성성은 극복해야 할 약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성성은 여성성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과정을 거쳐서 비대칭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사나이나 가시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나이는 주로 젊은 남자를 칭하는 표준어로 쓰이게 되지만 가시네라는 말은 계집아이를 비하하는 속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과 관련된 명사는 여성의 낮은 지위로 인해서 처음에는 대칭적으로 쓰였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표준어가 되지 못한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여성성, 남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는 이미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작동하는 기저입니다. 태교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태아 감별을 분홍과 파랑으로 은유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음경의 유무에 따라서 음경이 있을 경우 남자아이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의사와 국가가 1번과 3번이라는 지정성별을 부여합니다. 남자아이로 명명된 이 아이는 사회가 부여하는 남성성이라는 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끌리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음경이 없을 경우 결핍된 존재라고 치부하게 되며 국가 지정 성별은 여자아이로 분류가 되고 2번과 4번의 성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성을 수행하면서 여자로 자라게 되고 남자아이에게 끌리도록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성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사에 의해서 강제로 성을 부여받게 되고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이 어떤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성격과 외모, 직업에 따라서 다른 사회가 요구하는 성질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일종의 젠더박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성성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사회는 드세다, 기가 세다, 남자냐, 나댄다, 사납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젠더박스 안으로 다시 여성을 가두게 되고 남성성을 수행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그래가지고 살겠냐, 쪼잔하다, 찌질하다, 게이냐 같은 말을 하면서 남성의 젠더박스 안으로 끊임없이 가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성성, 남성성이 공고해질수록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여성은 권력을 하부 구조 그리고 남성은 권력의 상층 구조에 배치돼서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남성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입니다. 이런 내재화된 고정관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2020년 유엔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여성에게 편견이 있다 답을 했고 남성의 50%는 여성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고위직과 같은 정치 지도자 이런 권력의 상부 구조를 남성이 독차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또한 남성의 3분의 1은 그들의 파트너를 때릴 수 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현실에서 여성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의 84% 이상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니 포터가 쓴 맨박스의 일부입니다. 남성이라면 이 표에 나오는 말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성은 어려서부터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그리고 몸을 쓰는 놀이를 해야 한다고 배우면서 살아옵니다. 또한 분노 이외의 감정은 표출해서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남성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토니 포터의 책 중에서 남성성에 대한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니 포터가 치료한 환자 중에 약물, 그리고 섹스, 도박 중독에 걸렸었던 사람들이 다시 100% 재발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성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은 분노 이외의 감정을 허용받지 못합니다. 눈물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보이는 순간 계집애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남자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고 혼자서 견뎌내고 헤쳐나가야 한다고 배웁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남성성이라고 습득한 결과 약물, 섹스, 도박 중독에 훨씬 빨리 빠져들게 되고 전 세대에 걸쳐서 여성보다 2배 이상 자살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와 행복 지수에서 보이는 점수만 봐도 여성과 나누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최장시간 근무하는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높지만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로봇처럼 일하는 남성이 코드가 빠졌을 때 방전되는 내용을 풍자한 내용입니다.